안녕하세요. 달빛 단열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온병학 학술사 46번째로 설설의 수별병에 치는데요. 그 9번째 첫 번째로 이제 수별병 중에서 그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경병, 우리가 경계하듯이 사지를 이렇게 빳빳하게 경계하는 것 같은 거 있죠. 그 뭐 또 간질 발작하듯이 막 사지를 막 빳빳하게 하는 거, 그런 경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수별병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네요. 수별병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왕왕 이제 병발 합병증으로 이제 경병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 골병, 이제 사지가 아주 차가워져 들어오는 거죠, 사시서부터. 혹은 또 학질 같은 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이질 같은 병이 동시에 이제 이 수별로 인해서 생긴다고 해요. 이와 같은 수별병 중에 제일常见하는 병, 합병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 수별에 사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 일으켜 갖고, 그 첫 번째가 수별에서 병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병, 사지가 뻣뻣한 경병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설이 주장하기엔 제일 자주 보이는 병발증은 경병인데, 두 개의 증후가 있다고 합니다. 경병 중에도 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종류가. 그러면 그 하나는 수별의 사기가 경맥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별의 사기가 이 경락에 머물러서 딱 경락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꽉 막혀 있으니까 이제 화가 동해가지고 바람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불이 확 난 바람이 일잖아요. 그게 이제 한의학의 원리인데요. 이 화가 열기가 있으면 이게 이제 바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별이 경락에 머물러 막혀 있으면은 열이 갈수록 이제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막혀 있으니까 경락이 못 통하니까, 우리가 그 전기로 열을 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전열기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도체를 그 불도체를 갖다 해갖고 전기에서 열이 이제 멈춰서 나는, 그와 같은 경락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을수록 거기서 열이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불화가 이제 한번 발동하면 바로 그 우리 몸 안에서 외부의 풍사가 아니라 바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동해 갖고 바람이 생성되는데, 임상의 표현들은 구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 갖고 못 벌리는 거죠. 구금, 벌리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지가 뻣뻣해져서 구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심한 자는 각공반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허리를 뒤집는 거죠. 이렇게 뒤로 제껴지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풍의 현상이다. 풍러가 그런 사기가 경을 따라 돌면 구금이라는 하나의 증세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면, 풍러의 사기가 양명경락을 따라 추안 돌기 때문이다. 추안 뚫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외에 그러므로 단지 양명의 경맥이 어디에요? 입 주위 좌우로 서로 교체하잖아요. 입 주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양명경이 입 주위로 이렇게 아래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입 주위로 서로 교체하는데, 수양명, 주양명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제 풍로의 사기가 양명경락을 따고 흘러서 돌아다니게 되면 이 구금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풍로의 사기가 태음의 경락을 따라나 태음의 낙맥을 따라서 돌게 되면 뭐가 출현하냐면, 사지가 구급
예, 뻣뻣해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면 비장은 사지를 주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런하우스가 왜 구금이 일어나고 왜 사지가 뻣뻣하고 뒤집혀지고 그러는. 설설은 인식하기를 수별의 사기가 태음과 양명을 따라 돌게 되면 뭘 고려하냐면 치료할 때 시엔 띠롱 지렁이죠. 띠롱과 웨이렁시엔 화시 창얼즈 시과 등 하이펑텅 그 다음에 지우차 황련 등으로 바람을 잡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일련의 약들은 지효작용이 먼저 바람을 잡아주는 거, 바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람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창월제, 스과텅, 하이펑텅, 외령신 이와 같은 풍약, 풍약은 모두 습을 잡아주는 작용을 해요. 풍목이 습을, 토의 습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약들이 습을 잡아, 바람에 날리면 습이 없어지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런 설명. 일련의 약들이 시펑 바람을 잡아줄 뿐 아니라 또한 습을 잡아주는 겁니다. 또한 간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바람을 잡는 근본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다 어디 간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간펑 내이덩. 그래서 풍을 치료하는 것이 습을 치료하는 근원이고, 그러므로 띠렁, 수과텅, 하이펑텅의 이 다 그 바람을 잡는 약들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막힌 양맥을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띠렁이 그 잘 통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 등자 등들이 이게 잘 그런 작용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소통해주는 경락을 소통해주는 작용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안정시켜주고 멈추게 해주는 작용들을 하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이 일련의 약들이 훨씨 비교적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위령시엔이라는 약 또는 창월지라는 그 양은 내가 봤을 때는 습열이 중할 때 이와 같은 신추한드 약은 마땅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약들이 그 매운 약으로 확 이제 뚫고 지나가는 작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굳이 따오 신추한 타이코드 왜 그렇게 내가 걱정하냐면, 그 무엇에 거래하게 되냐면, 맺고 뚫고 지나가는 작용이 너무 가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펑러의 이 병이 펑러의 바람과 열인데, 맺고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잘못하면 펑러를 조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환자의 체질을 봐서 신중하게 써야 된다. 만약에 풍러가 아주 중한 경우에는 바로 펑이 화의 세를 타고서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화가 풍의 협박을 타고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기세가 왕성해요. 바람이 화를 타고 뜨고, 또 불도 바람을 타고 더 심해지고. 그래서 위령시안이나 창월지 같은 약들은 제일 좋기는 아주 조금만 사용해라. 뭐보다 못하냐면 영양각이나 주루나 샹즈 등 이런 것들이 훨씬 안전하면서 열을 떨어뜨리고 풍을 잡아주는 영양각도 이 풍을 잡아주는 약 중인데, 그런데 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다. 주겨도 마찬가지고 쌍겨도 풍습약이죠 이거. 그런데 그렇게 맵고 추한하지 않다. 아주 심하면 뭘 쓸 수 있냐면 구둥을 쓸 수가 있다. 구둥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해요, 풍을.
그러나 위령션이나 창활조처럼 그렇게 신추한 맺고 막 뚫고 돌아 마음대로 막 헤집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령선은 이렇게 그 목이 뻣뻣하거나 이렇게 막혀 있거나 경락에 막혀 있거나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뚫고 들어가는 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펑러가 아주 엄중하고 각궁반장이 일어날 때 제일 좋기로는 이 위령선이나 창의자를 쓰지 말아라. 그땐 대량의 주교나 쌍기나 영양각 등으로 바람을 잡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제 학생들한테 약성의 자기 경험을 인생 경험이나 자기 이론적 연구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임상의 실제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사안 강의죠. 약성 하나하나를 그 교과서에 그냥 나와 있는 것만 하고 다르게 따우스 도리아 띠롱은 부드럽고 윤택하게 해줘서 바람을 잡는 아주 좋은 약이다. 이 약은 이액괴가 경험에서 아주 자주 쓰는 약이다. 이액괴는 오래된 병에 그래서 낙맥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 병의 사기가 아주 깊게 낙맥에 와 있을 때는 제일 잘 사용한 것이 이 띠롱으로 그 낙막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기들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런나우스도 얘기합니다. 내가 임상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이 띠롱은 아주 이 바람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부드럽고 윤택하게 해주는 작용까지 하는, 그러므로 바람을 잡아주는 약인데, 그는 슈에로우즈핀, 이 슈에로우즈핀에 대해서 이게 중의학 책을 보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약성을 설명하면서. 슈에로우즈핀은 말하자면 이게 혈과 육의 약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동물에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뭐 아지아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동물의 혈과 육이 있는 그런 약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특별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슈에로우즈핀이라고 하면 그냥 동물의 약이다. 그는 띠롱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이죠. 생물이죠. 그러니까 식물이 아니고, 그래서 바람을 잡고 낙맥을 통하게 해주고 또한 그걸 부드럽고 윤택하게 해준다. 비교적 이상적인 약이죠. 지금 뻣뻣한 게 문제니까요. 예. 단 임상상 이분이 또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거 뿌능용 따지량 용량을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처방할 때마다 4-5돈 5-6돈을 쓰는데, 이 약은 싱웨이다 좀 역한 냄새가 커요. 우리가 그러니까 냄새가 역하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말고요. 통제하는데 보통 한 1-2돈 정도면 족하다. 뭐 7-8g 정도면 족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경병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하나는 태음과 양면경에 이제 경락을 타고 수별에 사기가 들어갔고 경락을 딱 막고 있어갖고 이제 경락이 막혀갖고 화가 열을 잡고 열이 화를 도와가지고 서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람이 이제 화를 일으키고 강화시켜주고 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해서 서로 상부상조했고 갈수록 더 열이 심해지고 바람이 심해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막혀 있으면 경락에. 그럴 때 이제 경락을 뚫어주는 약들을 이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영음이 망가져가지고 풍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제 영기는 음분의 대표적인 주성분 아니에요? 영분의 음기가 크게 망가졌으니까 음호 발황이 발풍 음호 내이동이죠. 음호가 있어서 내펑 내부에서 바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음이 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기를 잡지 못하니까 쫙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음어가 과도하게 영음이 과도하게 망가지면 걸음은 주로 이제 간을 생각하면 되시죠. 간펑 내동해 갖고 간에 이제 창열돼 있잖아요. 간에 창열돼 있는데 그 간의 혈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간이 바짝 말라 있겠죠. 그럼 거기서 막 짜증이 우리가 쉽게 나겠죠. 모르지 않아도 간이 그냥 혈에 푹 차 있으면 웬만한 일에도 짜증 안 나. 웃고 말할 텐데 사람 보면 알아요. 삐쩍 말아 막 짜증 내고 막 이거는 이제 간이 그러니까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혈이 부족해 가지고 그 영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럼 막 거기서 그냥 화가 막 나고 그 쫙 타고 올라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음에 풍과 화가 상승해 가지고 임상 표현으로는 땀이 줄줄 나고요. 그런데도 땀이 나면 열이 떨어지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두통이 끊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하게 사지가 뻣뻣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영분이 부족하니까 상한론에도 나오잖아요. 영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지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뻣뻣해지고 뒤틀려 오는 거죠. 하나는 경병의 원리는 하나는 경락으로 양면경과 태음경으로 해갖고 구금하고 사지가 뻣뻣해지는 거. 왜냐면 태음은 뭡니까? 사지에 영양 공급해주는 건데 사지에 태음이 막혀 있으니까 영양 공급 못 해주니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영분 자체가 영혈의 영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또 뭐 완전히 타들어간 거죠. 열병 수배열병으로.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음어로 인한 바람이 일어난 거죠. 수별의 사기가 이제 영분을 상하게 했고 영분이 상하면 간을 양육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화가 상역하는 거죠. 소위 풍화는 간화입니다. 영음이 근막을 영향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경병이 되는 거죠. 더욱이 간풍이 상역하니 더욱 쉽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펑과 화가 외부로 선발하려고 뻗어나가 외부로 튀어나오면 그 땀이 자한이 끝이 없이 나는 거고요. 걸음의 맥이 어디로 가요? 정수리로 올라가니까 풍화의 기가 위로 상충해서 이제 두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약이 이제 그 설설은 이제 영양가, 만영자, 구동, 현삼, 생주황, 여정자 등으로 양음해주고 바람을 잡아준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음을 도해서 바람을 잡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영기의 음분을 양육하는데 만영자는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만영자는 바람을 잡고 막힌 그 귀를 뚫어주는 데는 유리해요. 그런데 이 약도 맺고 충환한 약이면 맺고 뚫고 다니는 게 강한 작용을 합니다. 비록 대용약의 이제 설설의 처방을 보면 영양가, 고등, 현삼, 생주황, 여증자 이거 다 음을 보호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는 약들이죠. 구등은 풍을 잡는 약이고요. 영양강은 열을 떨어지면서 풍을 잡는. 그래서 양음해주면서 풍을 잡지만 판부자 우영 만싱지더 쪼추알라의 주풍러 그렇지만 만영자가 막 해집고 다녀서 풍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대용량의 반대로 국화나 쌍엽 등으로 바람을 잡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라고 나는 본다. 이게 런나우스의 얘기입니다. 만영자 쓰지 말고 국화나 쌍엽으로 도리어 바람을 잡는 게 낫다. 수별이 겸하여 경병을 갖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는 수별의 사기가 태음과 양명 경락에 멈춰서 적체되어 있어 경락을 막고 있어서 그래서 화가 동해 가지고 바람이 생기는 그 바람으로 이제 사지가 이제 두 번째는 영분의 음분이 망가져 가지고 걸음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걸음의 개가 부채처럼 동해 가지고 풍화가 위로 상승해서 생기는 것.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경병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증후의 각도에서 본다면 역시 그건 원인이 다른 겁니다. 후자는 음호로 인한
바람이고요. 그래서 설설은 현삼, 생지황, 여정자 등으로 음을 보여주고 양육하는 약들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런 수별병에 열병 후에 이제 경기처럼 사지가 막 뻣뻣해 들어오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 심하면 허리를 뒤로 제끼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뭐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두 가지 경우로 보는 거죠. 하나는 태음과 양면경락에 이제 사기가 들어왔다. 수별의 사기가. 또 하나는 음분이 특히 영분이 워낙 망가져 가지고 이런 같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있었다. 이럴 때 쓰는 약성과 이럴 때 런하우스의 임상 경험 같은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임상의 런하우스 자신의 그 치료했던 임상 경험들, 런하우스의 경험이 이제 있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론과 임상의 경험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별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골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PDF 교재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단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저의 목적은 간짜 차려된 중국어학 책을 좀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뭐 자유롭게 중국책을 보지 않을까. 말하고 듣는 거는 뭐 그것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그건 정말 시야 따공프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